답이에요. 즐거운 일을 못 찾아서. 네, 돈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지금 현재 상황이 내가 즐거운 일을 찾지를 못했어. 그게 과거에는 우리가 즐거운 일을 찾은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할 때 하고 언젠가는 내가 하는 일이 즐거워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이 즐겁지를 않아. 이는 분류가 너무 많이 있다. 이래요. 8, 90%가 내가 하는 일이 즐겁지를 않아. 그러면 지금 이때쯤 되면은 우리가 이게 그 어려운 나라에서 이만큼 구해지고 이만큼 힘을 가졌을 때는 8, 90%가 내가 하는 일이 즐거워야 돼요. 근데 거꾸로 8, 90%가 즐겁지를 않은 거야. 일은 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내 옆에 사람하고 소통이 돼야 돼. 물론 소통이 되면은 일을 찾아지겠지. 소통이 되면 일을 찾아져. 즐거운 일이. 근데 내 옆에 사람하고 소통이 안 돼. 그래 되면 즐거운 일이 안 찾아져. 왜? 여기서부터 맥혀버린 거야, 지금. 이게 맥혀버리면 어떻게 되냐? 지혜가 안 나와. 내 신랑이 됐든, 내 형제가 됐든, 여기서 소통이 맥혀버렸어. 내 주의가. 이러면 내가 바깥으로 지혜가 안 나와. 그러면 어디에 가서 내가 막 쇼핑도 가고 친구를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서 그냥 대하면서 깔깔대기는 해도 뭔가 지혜가 열려가지고 뭐가 보이고 이래갖고 더 우수한 일이 찾아지지를 않아. 왜? 맥혔으니까. 우리가 맥혔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소통할 이 통로가 맥혀버린 거예요. 소통은 내 주위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확장되는 거거든. 내 신랑이 있다든지 내 부모님이 있다든지 내 형제가 있다든지 이런 데서부터 소통이 시작이 돼가지고 밖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소통은 바깥에서 해갖고 안으로 안 들어와 절대로. 안에서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데 이게 맥혀버리기 시작을 해갖고 맥힌 거야. 그러면 소통이 우리가 언제 안 됐냐면 됐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이때 소통이 됐어. 소통이 안 된 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연애할 때 소통이 된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뒤에서부터 따지고 들어오다가 보면 소통이 어떤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법칙이 요 안에 벌써 다 있어. 찾아 들어가 보면 그래서 네가 언제 네 남편하고 소통을 해봤냐 이러는 거예요. 소통된 적이 없어 이렇게 하거든. 잔잔히 찾아가봐 제일 끝에. 모든 것들은 시작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시작에서부터 잘못된 게 없어요. 시작은 이 우주가 만들어지는데 시작에서 잘못된 게 없다니까. 그래서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확장을 시켜낼 수 있는 거거든. 우주에서는 시작 입자가 끝까지 지금 계속 작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는 인연을 만나서부터 꼬이는 거야. 왜? 근본적인 공부를 안 하고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 처음에 우리 연애할 때 이게 오빠 이러고 따를 때 그럴 때 이게 좋아가지고 그때는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소통이 되느냐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뭘 다 한 거야. 근데 또 너는 내를 위해서 따르고 다 했어. 그러니까 이때는 소통이 된 거야.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외로울 때예요. 혼자 있다가 외로울 때. 그때 남자가 다가왔고 안 그러면 여자가 다가왔고 우리는 만나게 됐고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부턴가 외로울 때
이때가 언제냐 하면 부모하고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외로워지는 거예요. 형제하고도 소통을 하기가 힘들어져 이제. 그러면 밖으로 돌았는데 어떤 이게 우리 있는 때는 지금 우리 남편을 만났는데 소통이 되는 거야. 요래 갖고 그때부터 남편하고 소통이 돼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결혼까지 가.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소통이 조금씩 맥히는 거야.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좌우지간 나중에 프로테이즈 따지면 저까지 나와. 조금씩 소통이 맥혀 이제부터. 그래 3분의 1쯤 가니까 소통이 제법 맥히가 있는 거야. 그때부터 무슨 표가 나느냐.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해뿌리. 그럼 지도 말을 해야 되는데 내한테 안 해. 이때부터 할 말을 안 하기 시작을 하는 게 소통이 맥히고 있는 거예요. 둘이는 의논해가며 풀어야 되게끔 돼 있는데, 그때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의논 잘해주지만은, 또 내를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결혼을 딱 하고 나서 뭔가 딱 그렇게 딱 받고 나니까 그때 딱부터, 이제 슬슬 내를 위해서 하는 게 지욕심이 나는 거예요. 지를 위해서 잘해주길 바라고. 나는 또 내를 위해 잘해주기를 바라고. 여기 딱 바뀌는 거예요, 이 순간적으로. 결혼하고 나면 그게 바뀌어버리. 그럼 내한테 뭐라고 하면 간섭이 돼보고, 내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간섭이 돼버리는, 그렇게 자기 욕심을 가지고 서로가 대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제 여기에도 조금씩 맥혀 들어오고, 요도 조금씩 맥혀 들어가고, 이제, 지금 이게 뭔가가 이게 오픈이 안 되고, 자꾸 감기는 거예요, 이게. 오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하고 그게 남자가 싫어하고 막 확 성나가 나가니까 남자는 잠깐은 안 돼도 어디 가니까 술집에라도 가버리. 왜? 남자가 갈 술집이 참 많아요. 여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거 가가지고 술 한잔 먹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뭐 조금 그러니까 장사를 해모야 되니까 말을 걸어 들어오면서 조금씩 풀리가는 거야. 술도 조금 더 가지. 그러게 내가 이제 닦였던 것도 확장이 조금씩 되지. 술도 함께. 그러게 막 말을 이제 실실 거니까 말을 주고받다 보니까 여기서 소통이 일어나는 거야. 소통이 일어나니까 나는 그게가 좋아 지금. 사람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산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이 근본이 소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소통이 여기서 안 돼버리면 여기는 힘들게 돼 있고 어디 가서 술집이 됐든 어디 창녀가 되든 뭐 그게 가릴 게 없이 소통이 되는 것이면 좋은 거예요. 그런 행위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 소통이 돼서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행위는 그 다음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이제 술도 이제 뭐 먹을 수 있고 그런 뭔가를 이게 그 명분이 있어야 갈까 인가. 그게 술이고 명분이 있어야 가는 게 어떠한 행위지. 이거는 소통이 안 되면 거기도 가기 싫어.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인간한테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원리를 알아야 되고. 소통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야지 소통이 맥힌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살면은 소통이 돼. 무조건 돼. 너도 나를 위해서 살면은 소통이 돼. 근데 내 욕심을 갖는 순간 소통은 안 돼. 이게 그러면 우리는 갖춰질 수가 없어. 소통이 안 되면. 근데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뭐니까 깔깔댈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이 남편하고도 만나기 전에는 깔깔댈 수 있어. 만나갖고도 조금씩 했는데 내가 만나고 갖춰지니까 안 깔깔하는 거야. 친구하고도 처음에는 좋아. 근데 가면 갈수록 내가 털어놓을 게 작아져.
그렇게 하면서 맥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갖춰오지면 욕심내고 멀 때는 욕심내지 않는다라는 거지. 먼 사람하고는 기본 소통이 돼. 근데 이것도 갖춰지고 나면 맥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남자는 그래갖고 밖에 나가면 술집도 있고 유흥가도 있고 식당도 있고 이게 전부 다 거진 다 여자들이 나와서 해요. 실패한 여자들. 이게 어떤 식으로든 몇 프로든 실패해가 나오는 거예요. 뭐 경제가 많지 않게 됐다든지, 뭐 어떻게 갖고 뭐 꼬여 갖고 지금 살기가 어렵다든지, 뭔가 내가 더 이제 뭐 해야 될 거 내가 직접 뛰어야 될 상황이 되니까 나온 거야. 이거는 실패해서 나오는, 몇 프로 실패하고 뭐를 네가 욕심을 내는데 안 돼 갖고 이렇게 이걸 갖기 위해서 나오는지, 하여튼 무슨 방법이든지 뭐 꼬여 갖고 막 깝깝하니까 난 장사라도 하러 나왔든지 실패해야 나와. 그러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는 그런 데를 왜 가느냐 하면 내가 깝깝해지면 가는 거예요. 지도 깝깝해갖고 나와갖고 잘 펼쳐놨잖아. 이게 나도 깝깝해지면 나가. 그러면 여기서 서로가 죽이 맞대니까 이게. 서로가. 죽이 맞아갖고 이야기 하다가 보니까 지금 만일에 혼자 된 사람이 많이 나온다라고 들었을 때 내가 나오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자는 바람나기가 쉬워요. 남자는 바람을 피우려고 피우는 게 아니고 소통할 자리가 맥히면 소통하러 찾아가는 거예요. 소통이 어떻게 갖고 안 되는 이 원리들이 있는 것이거든 또. 그러니까 내하고 수준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만날 때는 그냥 이뻐서 만나고 좋았는데 나중에 살다가 보니까 수준 차이가 나갖고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요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이게 소통이 자꾸 맥힌단 말이에요. 그렇게 맥히니까 나는 소통 찾으러 밖에 가. 요걸 바람난다라고 지금 우리가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돼갖고 지금 무엇을 찾아 헤매는지를 뭘 소통 찾아 헤맨다. 이것이 바람난 사람이에요. 근데 요렇게 갖고 여기서 소통을 이게 못 찾고 바람나가 소통됐는데 이 사람이 갇혀오지면 소통되냐? 이것도 또 맥혀. 그래서 한 번 바람 핀 사람이 바람 안 피지를 안 해. 그러니까 세칸 있어도 난주 세칸하고 싸워. 그 다음에 투세칸 찾으러 가. 소통할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게. 그걸 우리는 이게 지금 우리가 분별을 잘못 해갖고 상대를 갖다 몰아치는 거지. 사람은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인간이라는 동물이에요. 응? 내를 희생해갖고 너를 위해서 안 살아. 절대로 내를 위해서 살아. 내가 희생해가면서 너를 위해서 살 때는 네가 내한테 마음을 주게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네가 내한테 마음을 주고 잘 다가왔잖아. 왔으면 그때부터는 내 욕심을 내. 내 욕심 내니까 그때는 싫은 거야 이제. 내가 네한테 다 할 때는 좋고, 내가 욕심 조금 내면 싫고. 잘한다. 그게 여자들이야. 내가 네한테 간까지 다 빼줘도 간을 빼줬는데도 그 다음 뒷간도 내놓으라니까. 그게 여자야. 이게 그러게 지금 이게 뭐가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성 교육이 없고 자연의 법칙을 모르고 우리가 인연이 왜 만났는지를 모르고 뭔가를 지금 이게 따지를 못하고 있어. 이것이 선천시대 이때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풀어주는 사람이 인류에서 없어, 이게. 근데 후천시대 돼갖고 내가 나와가지고 이걸 풀어주는 거야. 적나라하게 그냥. 아주 짧은 시간에 하니까 조금 요래 풀어주지만 이거 풀면 엄청 재밌는 일이 많아. 근데 여자들이 딱 맥혀보잖아. 남자는 바람나러 가는데 여자들은 처음부터 바람나러 못 가요. 왜? 소통이 안 돼갖고 나는 에익하고 나와도 갈 데가 없어. 왜? 남자가 실패해갖고 유흥음식 체리가 나온 게 없어.
근데 남자 혼자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단 말이야. 그건 좀 더 여자한테 가서 내가 하소연할 수도 없고, 안 돼, 이게. 그러면, 뭔가 음양으로 풀어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 안 되니까, 난 진짜로 내가 소통할 자리 찾아가지고, 뭐, 가갖고 하나 소통이 됐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자는 내가 바람 딱 나게 돼 있어요, 또. 이 남자가 잘해주잖아. 내가 소통한 때가 외롭고 힘들어 왔는데, 그 남자가 잘해줘.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이거 안 돼가지고 막 하면 저쪽에 미랑 무슨 호? 진주. 진양호. 예. 진양호 가서 그 외로워갖고 입가고 하면 남자 싫다가 오거든. 그래갖고 말을 갖다가 이제 싹 끌어오니까 그만 살살 하다가 보니까 풀려버린 기라. 풀려갖고 이야기 하다가 보면 니는 바람 나쁘리. 그게 소통만 되면 글로 가, 사람은. 그러니까 남녀 꼬시는 게 이 어떠한 법칙인가를 알면 남녀 꼬시는 건 일도 없어. 이제 뭔가 이야기가 잘 되도록만 풀어나가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내한테 못 떠나. 그게 인간이란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러냐, 이제 다 따지면 좀 이해가 좀 더 돼.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고, 동물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 영혼, 신이 이 육신 안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해갖고 영혼과 육신과 이것이 결합이 돼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인간인데 동물은 어떻게가 사느냐면 이 육신, 그죠? 물질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고 이런 거로 해갖고 이걸 전부 다 살아가는 게 동물이에요. 근데 인간이라는 이 영혼은 육신 안에 있으면서 에너지를 먹고 사는 거예요.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에너지. 에너지를 먹고 사는데 어떤 에너지? 네가 내한테 주는 에너지. 이게 뭐냐? 말하면서 내주는 에너지예요. 내 영혼의 내 양식은 에너지를 먹고 산다. 에너지를 먹는데 처음에 태어나면 누구 에너지를 먹냐? 엄마. 엄마가 자꾸 짓거려 내한테. 째면한 게 알아듣지도 못한대. 그걸 살살 먹고 자라는 거야, 이 영혼이. 그렇게 영혼이 충만해. 아가이 할 때는. 충만한데 고아원에 갖다 놓고 뭐가 안 주잖아. 말을 엄마고 아빠고 이런 걸 안 주잖아. 그걸 보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해. 사랑은 음식이 아니라고. 사랑은 자꾸 귀여워해주고 더 이러고 자꾸 그러니까 입에서 자꾸 내뿜는 에너지, 이거는 비물질 에너지예요. 이거로 갖고 우리 애들을 키워. 이게 아이들일 때는 막 천진난만하게 클 때가 있어. 왜? 충분한 에너지를 받고 지금 자라거든. 이 영혼에도 에너지를 받고 육신에 필요한 영양분도 자꾸 챙겨주고 이러니까 충만하지. 근데 여기 이제 조금 커서, 근데 조금 크니까 부모님이 내한테 이렇게 대하는 게 조금 안 맞아. 그게 영혼이 받아들이는 에너지가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뭐 N 뭐 B극이 있거든 이게. 근데 내한테 맞게끔 줘야 되는데 안 맞게끔 자꾸 주는 게 자꾸 부러치가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영양이 모질해지는 거야. 왜? 이게 영양은 주면 줄수록 대식가가 되거든. 사람이 크면 클수록 음식을 더 먹어야 되듯이 양분을 더 먹어야 돼. 그리고 내 영혼도 자라면 자랄수록 에너지를 더 먹어야 돼. 그럼 더 먹어야 될 때 질량이 있는 거를 자꾸 찾는 거야. 더 먹는다라는 것은 이 주는 양은 똑같은데 질이 좋은 거를 줘갖고 에너지가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맨 엄마가 맨 하는 소리만 자꾸 하면 에너지가 약해. 나는 컸는데. 이렇게 약한 에너지가 들어온 게는 그때부터 힘을 못 쓰는 거야. 이 영혼이 힘을 못 써. 그래 놓고 자꾸 피자도 무락하지, 뭐도 무락하지, 무락하는 거는 엄청나게 이거는 이 비대해질 만큼 주는데, 육신의 거는. 영혼의 양식은 자꾸 질 낮은 것만 자꾸 내한테 들어오니까 나는 지금 질이 좋은 걸 먹어야 이제 그만큼 양을 먹어도 질이 플러스 되는 걸 먹어야 되는데, 이 영혼이 먹는 양식은 이게 양이 아니에요. 질이에요. 이렇게 질이 좋은 걸 자꾸 누가 줘야 되는데 이걸 자꾸 안 주고 엉뚱한 걸 자꾸 약한 것만 주니까 그 이상의 힘을 못 써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맥히기 시작을 하는 거야. 힘들고 맥히고 부모님이 해주시는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는 영양 갖고는 내 에너지가 못 견뎌. 그래서 밖으로 헤매는 거야. 우리 애들이 밖으로 헤매는 게 그런 거야. 밖으로 헤매니까 기본은 들어와. 이게 친구하고 갖고 막 지지배배 하고 막 이런데 서로가 요만한 것들이라도 주고 받으니까 그 대신 말이 더럽게 많아. 영양이 모자라는 건 좀 많이 먹어야 되거든. 그러면 막 이야기하니까 막 이야기도 받고 내가 또 이야기하니까 주고 막 그렇게 지금 애들이 나가 떠드는 거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갖고 서로가 양분을 채우면 견딜 만큼만 채워, 지금. 견딜 만큼.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친구하고 따가 되잖아, 왕따. 말을 할 데가 없어. 이런 미쳐. 미치면 어떻게 되냐. 왜 요새 걸리는 병 있죠. 우울증. 우울증은 내 영혼의 양분이 모질해서 그래. 육신의 양분이 모질해서 우울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양분이 모질해, 질이. 그러면 이제 실실 힘을 못 쓰는 거야. 생각하는 것도 단순해져. 그래, 나중에는 죽고 싶고, 외롭고, 죽고 싶고, 막 이래. 이 무슨 병에 걸리는지도 몰라, 지금. 우울하게 있으니까 우울증이래. 영혼의 에너지 부족. 정확하게 썰어 들어가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름을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영혼의 에너지 부족. 육신의 에너지 부족이 아니에요. 이게 물질이니까. 물질로 갖고 안에 이거 우리가 소화를 해갖고 보내면 되는 거니까 물질은 얼마든지 운용할 수 있는데 영혼에 필요한 에너지, 양식은 그렇게 처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지금 정법을 듣고 스승님이 해주는 말을 듣고 지금 에너지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충만해지냐. 영혼이 필요한 에너지가 자꾸 들어오는 거야. 기로 자꾸. 누가 이렇게 질량 있는 에너지를 내한테 줘본 적이 있어. 요새 내가 좀 성장하고부터 어머니도 안 주지, 아버지도 안 주지, 내 남편도 안 해주지, 내 형제가 해줘, 사회도 이렇게 일반적인 말은 해줘갖고 받기는 한데, 이걸 갖고는 이 양분이 지금 부족할 때거든. 지금은 우리가 영혼의 질이 충만할 때예요. 이 우주에서 우리 인간들이 최고 지금 영혼이 충만한 시기가 지금이에요. 2013년도가 이 최고 충만해져 갖고 있는 거라고. 이제 요 충만해져 갖고 있는 때는 충만한 요 영혼이 양식을 먹을 만큼 이러한 질량의 에너지를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안 해줘. 이렇게 계속 떠들어 갖고 주는데 목사가. 책에 걸 계속 울어가지고. 근데 그 앞에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뒤에 가면 그만 힘이 빠져. 요 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질이 모질라는 걸 자꾸 주니까 우순간에 막 떠들면 목사도 막
에너지를 얼마나 품는지 지금 막 이게 막 그래도 그걸 먹고 나면 나오면 그건 아무것도 없어. 나오면. 이게 일주일이 안 되니까는 요새는 뭐 한 3일 오라 그러고 막 이렇게 그게 일요일 날마다 오라 하던 게 요새는 금요일 날 4배 뭐 수요일 날 4배 뭐 붙여갖고 몇 분 오라 그래. 몇 분 가면 무승한이 견딘다니까 이게 에너지예요. 목사가 한마디 우리한테 꽉 하면서 하는 것도 충만할 때 목사가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조금씩 들어오니까 우선 견뎌. 그게 친구들이 말할 때도 재밌게 하면 그게 좀 들어버리면 좀 에너지가 견딘다니까. 돌아서면 그 약한 거야, 또. 어느 거. 이게 지금 정법을, 이 법문을 들으니까 에너지 질이 너무 충만한 게 들어와. 그렇게 여기서 내가 막 영혼의 기운이 살아나보니까 간이 배밖에 기 나오는 거야. 간이 배밖에 나온다라는 게 어떤 소리냐면 내 영혼이 활동을 해갖고 기운이 쏟아 나온다 이 말이거든. 간이 배밖에 나오는 게 간이 커진다. 내 영혼이 커지는 거야 이게. 요걸 비유를 하고 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땡이가 커진다는 게 내 영혼이 충만해지는 거야 지금 이래.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다 하니까 막 자신감이 막 배밖에 기 나오는 게. 살만한 희망에 자신감이 있기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 간이 배밖에 나온다 그래. 이거 우리가 이제 분별하는 법칙을 조금씩 이제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영혼의 양식을 못 먹고 있으니까 끝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항상 내 혼자 들어가면 외로움 같은 모르는 병. 그죠? 나는 환자였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환자인지 몰라. 왜? 우리가 그 소아마비가 처음에 오면 이 환자인 걸 알아요. 한 10년 넘게 이래 살다가 보면 이게 그냥 내가 삶이야. 이만큼 아픈 거는 그냥 아프고 사는 거지 뭐. 똑같은 거예요. 영혼에 지금 이 뭔가가 지금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뭐 안 되고 뭐 하니까 조금 이러다가 나중에 이게 막 그냥 꾸준히 해갖고 한 10년, 20년 갚으고 30년 갚으잖아. 그러면 막 그게 사는 거지 뭐 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외로운 건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아픈 건지 환자인지 어떻게 보면 나는 그래도 또 내가 밖에 나가서 뭐 썰락하면 썰고 신랑이 다 대주지 뭐가 이런 거 다 돼 돈은 뭐 이렇게 뭐 궁하지 않지 왜 내가 집에서 태어난 것부터 해갖고 그런 거는 다 보호가 되는데 네 영혼의 양식을 먹고 네가 컸느냐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가 영혼의 양식을 먹고 자랐다면 에너지를 먹고 자랐다면 이 우주의 주인도 될 수 있고 이 사회 주인도 될 수 있고 아주 이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이 충만한 지혜가 나오는 영혼에서 그런 힘이 나와야 그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로움병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게 소통 부족이다. 소통은 곧 에너지다. 근데 소통 중에서도 질 높은 소통을 하면 우리 삶은 확 달라진다. 이런 거. 그게 소통 부재가 이 사회를 어렵게 하고 전부 다 국민들이 지금 병들고 있는데 무슨 병인지를 모른다 이거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를 지금 연구하고 뭔가를 짜내고 같이 이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먹거리만 자꾸 이야기해야 되는지. 이제는 대화할 수 있는 교육, 공부, 또 우리 인간의 공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인성교육이고 사람이 바르게 살아나가는 법칙을 공부하는 게 인성교육이에요. 인성교육이 되고 나면 소통은 다 이루어져. 왜? 대화가 돼. 그럼 네가 내한테 말을 하고 웃어주고 해야지 이 에너지가 들어와. 그럼 내가 말을 하고 내한테 주면 네한테 이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절로 이것이 꽉 짜부러 들어가 있던 게 이게 살아나쁘면 가슴 쫙 피죠.
오그러뜨는 게 피지니까. 왜 당신들이 스승을 찾는지 그 원리를 이제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쏟아내니까 그걸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내 영혼의 양식을 주니까 이거는 누가 못 뛰나. 나는 막 너무 좋은데 막 신랑이 듣지 말았면 신랑 내삐를 붙네니까. 조심해야 돼 이거. 진짜로 방해해버리면 진짜 신랑 버리지 법무는 못 버리. 부모가 내를 이렇게 못 듣게 하고 뭐 이상하게 뭐 빠졌다 그러는데 빠져도 좋다 이거 가뿐다니까. 부모 내삐리 뿐다 이거. 왜? 부모는 양식을 안 주잖아. 요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옛날에 교회로 막 쫓아가고 그런 부모도 안 그러 아는 것도 없었잖아. 이런 이유예요. 그 당시는 그 중간 이 에너지만 되는 말만 해줘도 우리는 에너지가 됐어. 영혼이 충만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질했으니까. 근데 자라는 중이기 때문에. 하지만 후천시대 마지막에 되는 이 70%에 찬 이 2012년이 될 이때는 내 영혼들이 다 충만해졌기 때문에 요때는 목사가 말을 해도 그때는 이 별로 크게 영향이 안 돼, 이게. 우선 조금 견디기는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그래서 찾고 헤매는 거야, 이제 지금. 여기 소통이에요. 소통은 인간한테는 없어서 안 되는 에너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내 영혼에서 나오는 거지 육신에서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이 말이 나오려면 이 영혼에서 울림이 있어야 돼. 영혼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안에서 울림을 해. 울림을 하면 이게 육신으로 부딪히면서 이게 이 정리가 되면서 말로 해가 나와. 이게 운동력이거든요. 운동력. 영혼에서 울림 현상이 운동력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영혼에서부터 일어났으니까 어떤 이제 육신의 기관들로 걸치면서 지금 필요한 내가 지식을 갖춰놓은 이거로 하고 바꿔갖고 말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전달이 돼버리면 이것이 이제부터 운동을 시작을 하는, 내 영혼에서부터 울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운동을 해. 운동을 하면서 이 육신을 이게 거쳐서 말로 생산돼 나오고 이것이 저 사람 귀에 들어가고 그 사람 영혼에 들어가. 그러면 그 영혼이 운동을 한다고. 지금 이게 들어가가. 요 에너지가 네 영혼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해. 왜? 질량이 높으니까. 그러면 내가 막 안에 갖고 자불고 있던 게 막 이 영혼이 막 간지럽다 이렇게 하면 일 나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는 인간이 말을 한 것이 질량이 높으면 운동력이 뛰어나가지고 세상을 바꿔요. 우주가 어떻게 갖고 지금 이게 생겼느냐 하면 처음에 빅뱅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빅뱅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그거로 서기로 하고 빅뱅이 일어날 때 울림이 있은 거예요. 빅뱅이 일어날 때 이것이 막 지금 울림이 일어났는데 이게 파장으로 울림이 지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해. 처음에는 작던 게 계속 운동을 하는 거야. 이 울림이라는 건 운동을 하게 되어 있어.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운동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우주의 별도 만들어낸 지금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건 에너지예요. 이 파장이 처음부터 에너지를 재생산하고 이거 부딪히고 또 울고 또 울림을 주고 이 재생산을 하면서 지금 은하계를 지금 이만큼 만들어냈거든. 물질도 그러하고 비물질 에너지도 울림으로 시작을 해갖고 이게 파장이 이동되는 거예요. 이 자연에는 물질과 비물질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비물질이기 때문에. 인간은 내 자신은 비물질 에너지고 이 사이간자를 떠서 하나 덮어 쓴 게 이게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과 비물질이 하는 일이 있다 이거죠.
이렇게 만나야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겨서 말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재생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요 에너지가 인류를 변화하게 하고 이것이 우주를 변하게 하고 우주의 정리를 해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은 비물질 에너지가 물질을 움직이고 운용한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병은 소통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거다. 이해가 딱 돼요? 네. 우리가 소통을 하며 말을 했는데 소화가 잘 돼갖고 들어가면서 서로가 힘이 되면서 자꾸 생산돼갖고 높아지는 게 있고 소통된다고 말을 했는데 부딪힘이 있어. 부딪힘이 있으면 기분 나쁜 기운이 만들어져요. 이 소화가 잘 되면 기분 좋은 에너지가 나온다니까. 기분으로 따지면서 우리가 분별을 하자면 기분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은 내가 자꾸 충만해지는 거고 부딪히면서 기분 나쁜 에너지가 자꾸 만들어지잖아. 그래 되면 내 에너지가 충만했던 에너지가 힘을 자꾸 잃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딪힐 때는 조금 딱 부딪힐 때 얼른 끊어보라. 말을. 끊고 딴 거 해라. 근데 이걸 계속 부딪혔어. 그러면 난 좀 부딪힌 질량에 따라서 어떤 때 조금 부딪히고 마니까 1시간 안에 풀리는데 이게 소화를 해가 내 질량이 좋은 게 또 있으니까 이걸 뭐 한참 부딪히다 보니까 하루 종일 가도 안 풀리네 이게.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왜? 자꾸 부딪힘이 자꾸 악한 질량을 만들어 갖고 계속 내 영혼에 들어오니까 내 영혼이 상처를 입기 시작을 해. 이런 충만한 에너지를 다시 깔아먹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부딪힐 때는 얼른 돌아서라. 그러면 내가 지금 충만한 기본적인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걸 얼른 치유를 하는데 계속 이걸 갖다 다투기 시작을 하면 이거는 너무 많은 질량으로 지금 들어오면 감당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가냐. 어느 정도 이렇게 부딪히가 조금 내가 한 서너 시간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잖아. 이걸 풀려면 서너 달 걸려요. 이걸 다 풀어진다라고 하면 상처 치유가 서너 달 가기 시작도 해. 그럼 하루 종일 뭐 이렇게 기분이 막 안 좋아갖고 내려앉아서 이런 거는 1년이고 3년이고 갈 수 있어요. 이걸 풀라 그러면. 근데 그래 내가 이제 이해하고 만다 이거 이해하고 만다고 풀린 거냐 아니거든요. 안에 꽁하고 잡어 이런 게 아직 안 풀었고 봉해놓은 거라. 이게 상처 입을 이야기들은 서로가 했다 하면 서로를 상처를 줘갖고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아픈 게 육신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영혼에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이 꾸준히 이것이 자꾸 활동을 하면서 내 영혼을 상하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고 사고를 나게 만들고 병원에도 실리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영혼의 에너지 질량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될 말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도 돼.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를 어렵게 했다면 그 결과는 내한테도 다시 돌아온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미련한 짓은 알고도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렇지? 알고 나면 안 해지는데 안 하려고 노력도 되고 이게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줄어들면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제부터는 그런 걸 잘 안 하게 되는. 그래서 너무 상처를 안 주면 나도 상처를 안 입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다툼 하지 마라. 말을 할 때는 왜 다투지 않아야 되느냐를 알면 다툼이 줄어들어요. 내가 상대한테 말할 때는 상대가 이해되게 해야 돼, 분명히. 만일에 안 되게 했다면 이것이 다툼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한테 이해시키지 못할 말은 어지간하면 조금 해보고 아니면 말을 하니까 무안하기는 하겠지만 왜? 내 실력이 없으니까 일어난 일을 무안해도 내 실력 없는 거를 빨리 인정을 하고 미안하다고 이러고 자꾸 꽁지를 빼매 그거 이게 조금 피해야 돼. 상대가 이해 못할 말을 자꾸 한다. 니하고 멀어지자고 환장을 했냐. 저 사람 기분을 왜 상하게 자꾸 하냐. 그렇게 한 만큼 니도 어려운 일이 오게 돼 있다. 상대를 어렵게 했다면 내가 분명히 그거는 결과론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요런 것들. 그러면 이 상대한테 안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해를 못 시켜도 그래도 이해를 못 시켜도 소통하는 것은 의논하는 거죠. 내 잘난 체 하지 말고. 내가 잘난 사람은 말을 했는데 상대가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래갖고 좋아져. 근데 상대를 이해를 못 시키면 좋아지는 게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 말을 길게 하다가 보면 이놈의 게 뭐가 좀 이상해지는 거라. 쪼매야 하는 거는 괜찮아. 왜 뒤에 것까지 전부 다 이래가지고 딱 결론이 안 나오니까 쪼매야 하는 거는 그냥 이해하는 것 같아. 그러고 말면 되잖아. 더해. 이제부터 이상해지는 거라 이게. 응? 조금 해보고 또 다음에 하면 되잖아. 또 조금 하고 이래가면 내가 자꾸 서로 간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받치기 시작을 하네. 택도 안 소리까지 들어오네. 이제는 괜히 앉은 거지. 같이 이제 섞인 거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받치면 나도 상한다. 응? 상하니까 받치면 얼른 뛰라. 빠른 시간에 뛰는 것이 내 상처는 내가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했던 것을 찾고 다음에 우리가 좋은 소통을 하면 그러면 이것이 더 충만해져서 상처가 없어져요. 그게 치유법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런 것들을 좋아하다가 보면 이렇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잘못된 거를 옳다고 지금 하는 이것을 오류를 보면 거예요. 한때 우리가 어머니 할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 할 때가 있었다고. 그럼 너무 딱딱하지 않냐. 말을 갖다 좀 이렇게 갖고 가볍게 하면 안 되겠냐. 이 운동이 벌어졌다니까. 이게 나중에 얼마나 큰 이 가오를 보낼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런 짓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갖춰지는 줄 알았어. 결국은 이것이 쌓여가지고 너희들은 남보다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금방 갖춰지는 거는 옳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게 언제부터 일어나냐? 말을 놓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나요. 이것이 지속이 되면 나중에 함부로 대해져요. 근데 말을 우리가 우대를 하면서 지내면 빨리 갖춰지지는 안 하는 것 같지만 서로를 애우하기 때문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멀어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우리가 갖춰진다는 사실이에요. 왜? 내한테 존중하면서 하는 말이 먼 것 같지만 그것이 조금씩 쌓이면서 그분한테 내가 함부로 안 하게 돼요. 내한테 처음에 이제 말을 갖다가 그냥 뭐 이렇게 뭐 가볍게 뭐 이렇게 우리가 뭐 허물 없이 하는 것처럼 해갖고 하니까 지금은 허물 없이 해도 되는데 그 처음에 할 때는 시간이 조금 가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조금 불편하잖아요. 네가 왜 뭐 이거 뭐 그때 싸움이 들어오면 이때부터는 그래도 지우야 막 노력하는데 그게 좋아요? 그때는 또 안 좋다 그래. 썩날 때 말을 우대하면서 썩나는 거 하고 말을 놓으면서 그냥 가볍게 하는 것처럼 해갖고 나중에 썩날 때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그는 뭔가가 이게 지금 이게 빗장을 풀고 가작해 놓고 싸움이 빨리 일어나요. 이게. 말을 놓고 사는 사람은 자꾸 다투어요 나중에.
말을 우대하면서 하는 사람은 안 다퉈. 10년 가도 안 다퉈. 근데 말을 놓고 사는 사람은 100일 안에 다투어. 어머니한테 썩내는 것도 말을 놓고부터 시작을 하네요. 먹고 갇힌 것처럼 해놓고 나한테 엄마한테 짜증낸다 이제. 어머니한테 우대하다가 어머니한테 짜증 못 내요. 짜증날 일이 그만큼 만들어지지도 안 하고. 인간한테 일어나는 이 법칙이 인간 과학이에요. 에? 인간은 운용하면서 우리는 생산하는 과학자들이란 말이죠. 이걸 잘 정리할 줄 안다면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성장을 했더라면 인류의 지도자 되죠. 전부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러고 간 결과는 힘을 쓸 수 없고 전부 다 분열되고 존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우리가 바르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돌려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배들, 후손들한테 모범이 되고 우리가 후배들, 후손들한테 존중받게 되고 이렇게 가면서 이 사회는 다시 일어나요. 내 하나부터. 우리 이 정법 가족들은, 우리 지역살리기 운동본부 회원들은 요런 거 하나하나부터 우리가 챙겨가는 그런 공부를 지금 해야 된단 말이죠. 사람을 바르게 대할 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지역을 살린다고 이야기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자들이 지역을 살리낸다고? 우리는 내 모지렘을 공부부터 하자고 이야기한 게 바로 이런 것들이고, 질문을 해도 그런 것들이 나와. 이런 것들을 공부해가면서 우리 이게 회원들만이라도 서로가 존중하는 이런 것들을 해보면 알죠. 100일 하면 다르고 1년 하면 다르고 이것이 내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을 대해도 내가 변해서 대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습관이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깥에 나서 사람을 대할 때 표가 나버리는 거예요. 지역살리기 운동본부 회원님들하고 대화하니까 다르던데? 얼마나 큰 자랑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내 모순을 발견하고 빨리 이거 치유해서 다시 재생시키는 우리 민족은 이게 필요합니다. 경험을 함으로써 우리는 알았으니까 이걸 풀어만진다면 이것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행동으로 바꿔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그게 지역살리기 운동본부에서 해야 되는 우리 정법 가족들이 해야 되는 공부예요. 이런 공부들이 아직까지 안 내준 이유는 많은 걸 다른 걸 듣고 분별이 조금씩 달라지게 해놓고 깊은 공부를 하나씩 따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요번 추석부터 이런 말이 지금 나오는 거죠. 이런 공부가. 가정에는 가정이 살아야 되는 법도가 있고, 이 사회는 사회가 살아가야 되는 법도가 있어요. 이 자연의 법칙이라. 이걸 어겼을 때 우리는 어려움이 오고, 이걸 바르게 우리가 가면은 우리는 어려움이 걷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부터 바르게 잡아야 우리가 인류를 대하지. 국제사회를 대하려 그러면 우리부터 바르게 잡아야 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진짜로 신선들 같더라.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게 중국에서 한반도에 들어와가지고 갔던 그런 위인들이 그 동쪽의 작은 나라에 갔더니 신선들이 사시더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왜 신선이라 했겠어요? 농사 지면서 먹고 살라고 농가는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예의를 갖추어 했기 때문에. 중국 대륙에서는 그런 게 없었거든. 막 싸우고 막 다투고 이러고 살다가 그것만 보다가 이 한반도에 왔을 때 아주 경우를 갖추어서 대하고 손님 대하는 게 우리가 참 잘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농민들을 보고 또 사대부를 만나고 차를 한 잔 마시더라도 예를 갖추니까 이분들이 돌아가서 이 소문이 엄청나게 좋게 나가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그 소문이 이 동방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그 저력이 일어났던 적이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상대를 바르게 대할 때, 이럴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응? 절대 안 좋은 일이 안 생기고, 그것이 뒤로 오는 것은, 내가 바르게 행동했을 때 뒤로 오는 것은 전부 다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칭호함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 총을 잘 써서 우리를 위대하게 봤냐, 힘이 있어서 봤냐. 한마디 한마디 사람을 대하고 하는 게 예우를 갖추며 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동방의 등불이라고 하고, 네? 이는 칭송이 국제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이는 말이 나갔던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부터 바르게 해야 돼.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다니까. 우리부터 노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아리를 만들어서 오늘부터 말 어떻게 하기요? 이래가며 하는 거지. 그렇게 어디 가서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하는데 놈이 또 들어보니까 다른 기라 이게.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역살기 운동 회원들입니다. 그게 뭔데요? 궁금해하죠. 당연히. 옷을 입어도 바로 입고, 말을 해도 바르게 하고, 행동을 해도 조금씩 바르게 하고, 이런 걸 좀 찾아 나가야 돼요. 병을 고치는데 제일 우선순위에 내가 상대를 바르게 대할 때 내 병이 낫는다라는. 응? 내가 상대한테 바르게 할 때 내 병이 나서. 내가 상대한테 잘못하면 내 병이 안 났어요. 자꾸 안 좋은 기운들을 내가 전부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가정교육이고 사회교육이에요. 누가 친근하게 하는 게 말이 그냥 막 나와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가깝다. 이거는 좀 있으면 헤어질 사람이에요. 예? 모습. 말을 함부로 하면 그 다음 행동도 함부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가족들이 잘못됐던 것을 풀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뭐가 잘못됐느냐면, 과거에는 우리 국민들이 이러지 않았어요. 조금 질량 있는 국민들, 그리고 사대부들, 이런 우리 삶이, 그 품이 있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존중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을 존중했어요. 이 존중했는데 요새는 부모님을 존중 안 해요. 내 하인 부리듯이 해.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고쳐야 될 게 사실은 뭐냐 하면, 부모님한테 말을 바르게 하기. 요걸 해야 돼요. 부모님은 자식한테 말을 바르게 하기. 이게 나라 살리기예요. 이 지역 살리는 걸 넘어서서 나라 살리기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한테 말을 바로 하기, 부모님이 자식한테 말을 바로 하기, 또 우리가 친구들한테 말을 바로 하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말만 바르게 해도 상황이 확 틀려져요. 이제 요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엄마 이러고 또 네 친구 네 하인 대하듯이 해요. 네 친구 네 하인 대하듯이. 부모님한테, 아빠 뭐 안 사줘? 네 친구냐? 지금 이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모는 뭐라고 해야 돼?
너는 많이 하고 막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말을 하게끔 만드는 게 부모예요. 부모가 우리가 지금 교육을 얼마나 잘못 받았는지 언젠가 다 무너져 버린 게, 그러니까 우리 자식을 키울 때도 우리 장군님 이러고 이렇게 키우면 내 자식한테 존대 비슷하게 하니까 자식은 또 함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한테 존대하는 걸 해야 돼요. 네가 부모님한테 지금 돈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가르칠 때 부모님한테 존대하는 거를 가르쳐서야 되고, 어른이 돼서도 부모님한테는 존대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은 자식한테 어떻게 대하냐? 반말을 하는 게 아니고 반 존중하는 말을 써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을 말을 바르게 하는 걸 지금 체계를 잡아 나가야 된다는 거지. 이거 안 하면 이 나라는 희망 없어요. 이거부터 먼저 우리가 연습을 하고, 내가 자식한테 함부로 말을 하던 거를 조금 이렇게 만져나가고, 이렇게 해서 자식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거든요. 조금 존중하면서 내 자식을 그렇게 대하는 말. 자식들은 부모님을 존중 분명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대는 말. 이렇게. 이렇게 부모는 자식한테 반우대예요. 존중할 때는 반우대를 쓰는 거거든요. 친구한테도 야 임마 이게 뭐야, 쌍놈도 아니고. 친구한테도 아이고 이거 좀 반우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친구가 함부로 하지를 않아요. 서로가 반우대를 할 때 절대 사고 안 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하고 바르게 잡아가는 거. 그러면 내가 엄마하고 같이 지금 산다면, 이런 공부를 하고 만일에 엄마한테 갔다면,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엄마는 좋다 이게. 어머니 가기는 너무 좀 갑자기 다 변하려고 해. 그렇지만 우리 시댁에 가면은 어머님 아버님 이지랄하잖아. 왜 못 비면 안 되니까. 근데 내 엄마 아버지한테는 그냥 못 비도 그냥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막 엄마 이지랄. 이게 그냥 좀 짧게 엄마 제가 미안해요. 뒷말이라도 조금씩 챙겨야 되는 거야. 예? 엄마를 외롭게 나눠서 우리가 진짜 미안해요. 몰랐어요. 이러면서 내가 들어가면 엄마가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 안 변하는 것 같아도 이 울림은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또 내 할 일을 해. 한마디 그래 해놓고 또 내 할 일 하고, 또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말이 조금 이렇게 하고, 대하는 게, 어머니 대하는 게 틀리거든요. 우리는 어머니지 엄마가 아니에요. 아버지지 아빠가 아니라니까. 이 말을 언제부터 이렇게 해갖고 지금 막 놔버리냐고. 현대판이 아주 지금 우리가 몰상식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부모님을 존중 안 하는 너가 어디 가서 존중을 받냐. 이 세상에 요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뭘 갖다 잘 해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부모님인데 말을 막 해요. 니 잘 될 것 같아? 택도 없는 저 하늘이 용서 안 합니다. 요런 것들 자그마한 거라도 그렇게 해서 내가 그게 진짜 미안한 게 맞다면 어머니가 백두산 가는 게 소원이라 그래. 엄마 미안하다고. 미안해요. 내가 백두산 꼭 가시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러고, 뭔가 조금 내 시간이 나잖아. 나면은, 하다못해 저거 왜, 그 백두산 저거 패키지 관광 있잖아요. 이런 거라도 이렇게, 그것도 알아봐가지고 좀 싸게 가는 것도 있어요. 딴 사람 뭐 이렇게 저거 매장에 가갖고 뭐 물건 사면서 다 빼먹어도 나는 안 사도 한두 안 사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나는 지금 많이 경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어머님은 또 되게 경제가 좀 있어갖고 자꾸 살라 그러면 조금 사시도록 또 그것도 돈 좀 쓰게 해주는 것도 그것도 참 좋아요. 무조건 아낀다고 좋은 게 아니고 쓸 때는 쓰게 하면서도 내 기운을 돌리거든. 하고 싶은 걸 해라는 거지. 그렇게 하면 패키지라도 좀 알아봐가. 어머니가 돈이 많으면 패키지도 좀 나은 거 해주고. 그 대신 내가 이제 갔다 왔다 하면 잘 모시고. 그럼 내가 말도 조금 이때까지 잘못했던 거를 좀 고쳐서 좀 이렇게 에너지를 자꾸 드리는 거죠. 잘못한 에너지가 쌓여갖고 어머니가 지금 무슨 병인지 몰라요. 우리 인간한테 최고 병이 뭐냐면 내가 듣지 않아야 될 말을 들어서 병이 오는 거. 이게 영혼의 병이 와요. 막말하는, 또 함부로 대하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에너지가 내 영혼에 들어왔을 때 어떤 작용을 할 것이냐. 그만큼 무서운 말입니다. 말하는 에너지. 그런 것부터 우리가 조금만 챙긴다면 어머니가 달라지죠. 어머니가 달라져서 내가 의논하는 건 다 받아줘요. 왜? 존중하면서 의논하거든. 엄마 이거 좀 들어봐. 이렇게 해서 네가 들으라 한다. 내가 들을까. 이때까지 안 좋은 거를 계속 쌓아놓은 게 이 반항이 나오는 거예요. 응? 엄마 이거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를 들어보고 내가 잘못 듣고 있는 게 있으면 엄마가 좀 지적해 주세요. 그러니까 응? 알았어. 이거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상대한테 이게 전달이 안 되는지 원리가 있는데 그건 다 빼먹고 좋은 걸 들으라 해도 안 듣고 막 이거 짜증을 내보거든요. 더 안 듣지. 안 좋은 에너지를 자꾸 주면 내한테 더 거부해요.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라. 그 소리를 스님이 가르치면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상대를 존중하라. 존중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말 한마디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상대를 존중하는 말 한마디에 잘못된 게 다 고치세요. 우리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라고 우리 속담까지 만드는 민족이에요. 말 한마디에 이때까지 체했던 거, 얹혔던 거 다 풀어지는 민족이에요. 그거부터 챙길 줄 아는 그러한 우리가 노력을 조금은 해야 된다. 응? 완전히 해라 소리 안 해. 조금씩이라도 자꾸 연습해라. 무한하지만 무한한 거는 내가 버릇에 나쁘게 한 거를 갑자기 돌리려고 하니 무한한 거고 이걸 한 번씩 해보면서 조금씩 노력을 하다 보면 내가 100일만 노력을 하다 봐도 내 주의 이 환경이 확 달라집니다. 내 주의 환경이 나쁜데 내가 잘 되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소통을 일으키는 첫걸음이에요. 상대를 존중하며 다가갈 때 소통이 일어난다는 거죠. 상대가 풀려야지 또 상대가 내한테 말도 할 수 있고 웃어줄 수도 있고 내한테 좋은 기운을 내뿜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갖고 내 영혼의 지금 기운부터 챙겨야 돼요. 이런 거 작은 거부터 시도를 해봐. 작은 거부터. 그래갖고 엄마 이거갖고 함부로 하던 이 말을 뒷말이라도 엄마 제가 미안합니다 이러고 또 이렇게 하면 이래 만지 이러니까 야 안 하던 짓을 하냐. 그래도 기분이 엄청 좋은 거예요. 이러면 이제 이 사랑이 싹 트는 거죠. 좋은 에너지를 들이면 엄마는 배로 와요. 이래야 내가 잘 돼. 왜 집에 처였는 줄 알아요? 이런 걸 공부하라. 느끼보라.
그거만 잘 해도 그 다음에 내 길이 풀려요. 오케이? 있는 거고, 다른 거는 내가 좀 그런 건지고 뭐 이런가 봐. 내가 빨리 성장하려고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빨리 성장하려고 한다고 빨리 성장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갖추어지면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내가 못 갖추면 성장을 하려고 쫓아가면 우리가 이 지구에는 중력이 있죠. 한번 높이 뛰 보려고 뛰 올라가면 정확하게 내려와요. 뛰 올라가면 동력이 떨어지면 내려와. 힘의 동력만큼 차고 올라가는 거지 이 중력에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힘의 동력을 더 하려고 이게 기구를 만들어 갖고 에너지를 넣어가 로켓으로 해갖고 막 쇠를 밀어 올리는 거야. 그 동력이 이 중력 밖에까지 나가야만 중력하고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구촌이에요. 그게 우리가 빨리 가려고 한다고 빨리 안 가지는 것이 우리 이 물질에는 중력이 있어 갖고 힘을 갖고 우리 영혼에는 내공이 있어서 이것이 힘을 갖는 거예요. 내공이 없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건 비물질이기 때문에 내공이라고 해요. 내공. 내공은 뭐로 채워지냐? 지식으로. 지식은 언제부터 일어나냐? 우리 엄마가 내한테 엄마 할 때부터 이게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또 이렇게 하기 전에 언제 들어오냐? 배 안에 있을 때 음악을 들으니까 지식이 들어가요. 태아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지식이라는 것이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한 몸 일체로 운용되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좋은 음악을 들으니까 우리 애도 듣는 거예요. 그럼 내가 편안해지면 애도 편안하고, 내가 놀래면 애가 놀래요. 내가 욕을 들으면 애도 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애를 가졌을 때는 되도록이면 싸우지 말고, 되도록이면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해라 하는 게 이게 태아 공부예요. 태아한테 그런 좋은 영양분을 주면서 태어나면 이게 성장할 때도 이것이 밑바탕이 돼가지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음악가 밑에 음악가가 나는 거예요. 음악가가 태아를 갖고도 음악을 들어. 그러나니까 음악의 소질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면 욕쟁이 밑에 태어나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배에 있을 때부터 욕을 이렇게 입에 달고 있으니까 이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 커가지고 나는 엄마 안 닮을 거야 이렇게 해놓고 또 욕하거든. 이제 요런 것들. 그렇게 과거에는 가춘기 부족해도 뭐든지 하면 됐어요. 2013년도부터는 가춘기 부족한데 뭐든지 하면 안 된다. 왜? 정법 시대다. 바르게 할 때 되는 거지 틀리게 하면 안 된다가 2013년도부터 후천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한테 절하는 게 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렸죠. 돌멩이한테 절하면서 뭔가 좀 비려갖고 잘 되려고 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일을 자꾸 하면 어떻게 벌 받아요? 자연으로부터.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비굴하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힘들어도 바른 걸 찾아서 바르게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노력하는 속에서 얻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노력 속에서 지식이 내가 지금 필요한 질량의 지식을 얻게 된다. 이것이 법문이에요. 법문이라고 이야기하려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만인만법을 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전부 다 뭐 법문이라 하고 싶은
있겠지만 그거는 논리로 하기 때문에 논리가 어디는 맞고 어디는 안 맞게 돼갖고 있는 건 만인만법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스승님이 이렇게 지금 내주는 이 생활도 이거는 만인만법이라 이것을 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로 가지고 설하기 때문에 만인이 다 같이 공부를 해도 되는 만인만법이단 말이죠. 응? 누구든지 공부를 해도 되는 모지람이 없는 그 법문을 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다. 자연의 법칙. 변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 이걸 참교육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내가 듣고 있는 것은 뇌를 지금 다시 무장하고 갖추는 것이다. 어떤 무장?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는 무장. 무식한 게 뛴다고 되나요? 근데 내가 무식하다가 이게 전부 다 그냥 발끈해요. 얼마나 무식하냐면 우리가 다른 거는 다 갖추어졌는데 진짜 갖춰야 될 걸 못 갖춘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못 갖추냐? 내 앞에 사람 바르게 대할 줄 몰라. 이거 무식한 거라 지금. 바르게 대하며 살아야 될 이때 바르게 대하는 걸 몰라. 내가 뭔가를 이 세상에 우리가 접하면서 바른 걸 모르니까 무식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홍익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 공부가 뭐냐면 생활도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 바르게 사는 법칙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생활도라고 하는 거. 우리는 생활도를 닦는 홍익인간들이지 먼 산에 뜬구름 잡는 게 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일반적인 기초 우리 지식을 갖추는 게 있고 그 위에 단계 우리가 이게 갖춰야 될 지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일반 지식은 논리로 정리해 놓은 지식이고 이걸 어느 정도 습득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질량 있는 지식을 원하는데 이것을 진리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접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논리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되는 거죠. 논리는 사식이에요. 사식. 근데 진리는 공식이에요. 사식은 여러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식을 꺼내나갖고 정리해 놓은 걸 사식이라고 해요. 사견.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 거를 어느 정도 맞춰갖고 다 정리해 놓은 거고, 공식은 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지식을 갖추다가 보면, 진리를 갖추다가 보면, 사식이 따로 놀던 게 싹 연결돼 갖고 하나의 작품이 돼요. 이제 세상이 보이는.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 속에 모든 걸 주었는데 사식을 갖고 잣대를 떼가지고 대하기가 너무 힘들고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는 됐어요. 과거에는. 왜? 우리가 모질할 때고 모질하는 것 갖고도 나눌 때니까 서로가 이렇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충만한 질량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공식이 아니면 우리는 바르게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하고 대하더라도 공식으로 대해야지 사식으로 대하면 바르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지금 정법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법 가족들이고 이것은 수없이 늘어날 것이고 이제는 이걸 우리가 전공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제는 사로 우리가 채웠던 이것이 부딪히고 싸우고 서로가 흠집내면서 전부 다 멍들고 상처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식을 우리가 갖다 이어버리면 이것이 부자체질을 안 해요.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죠. 사식도. 이게 공식이 들어오면서 풀려서 좋은 거예요. 이런 거죠. 근데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신랑은 하고 있다는데 신랑 할 일은 신랑이 하고 나의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시간을 줬다라는 것은 공부하라고 준 거예요. 에?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느냐. 앞으로 내가 할 일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뭐든지 할 수 있는 시간대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지금은 내한테 시간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공부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잘 봐요. 저쪽에 그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자들이 추리닝이 있고요. 햇빛 있을 때는 햇빛째로 나와가지고 저렇게 소근소근 이야기하고 있으면 참 저들 인간 될라나 보고 아니 엄청난 공부를 지키더니 척하고 앉아있는 거 보니까 이거 참 가상치도 않은 게라 저게. 공부할 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 공부할 때는 뭣도 안 내고 저끼리 무한한 것도 모르고 그냥 앉아가지고 남은 저끼리 묻고 야 조금 더 먹자 이렇게 가면 막 이래야 하는데 이것들이 공부가 어떤 정도 되니까 시험 기간이 오네. 시험 치러 나가갖고 시험이 합격되네. 돼갖고 연수 받으러 갔네. 갔다가 나오니까 추리닝이 어디 갔어? 딱 갇혀있고 넥타이 딱 매고 젊은이가 촥 해갖고 나오니까 언제 저거 햇빛 밑에 저거 앉아갖고 남인끼리 묵던 놈이야 저게. 바뀌는 거죠. 갖춘 사람은 언제든지 내가 해탈하고 모든 무장을 새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갖추지 못했으면 그렇게 사는 아주 추한 것보다 더 어렵게 사는 길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갖추는 거는 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갖춘 사람을 절대로 안 쓰지를 안 해.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생각하지만 여기서 얼마나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고 얼마나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미래의 당신을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알고 그래서 컴퓨터도 그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남는 거 내가 이걸 뭔가를 못하고 있으면 컴퓨터도 좀 배우고 뭐도 좀 이렇게 하고 또 본문도 듣고 이러면 재밌게만 지내면 니도 모르게 니가 잘하는 거야. 요새 많이 이쁘졌지죠. 저리 이뻐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저리 이뻐진단 말이야. 응? 깨끗한 생각으로 깨끗이 하니까 내가 맑아지잖아. 응? 탁한 기운이 다 걷어지는 거야. 그래서 맑아지는 거야 피부가. 오케이.